자, 우리 저번 시간에 그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철학하면은 필로소피아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음. 필로스가 사랑, 소피아가 지혜, 맞아요. 그래서 지혜를 사랑한다. 그리스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 단어가 필로소피인데, 네, 인간에 대한 어떤 관심, 그 지혜에 대한 사랑, 이런 걸 뜻하는 학문이 무슨 학? 철학이죠, 철학? 네, 박네요. 자, 그리스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진 않았다 그랬죠. 처음에 뭐에 관심이 더 많았다 그랬죠? 맞아요. 천둥이 외치고, 파도가 이렇게 막 넘실넘실 되는 것들, 뭐, 그 밖에 뭐, 물이 끓거나 하는 이런 것들에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라가지고 아주 이렇게 정밀하게 해석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만물이 그 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딱 내리려고 했는데 탈레스라는 철학자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봤죠. 데모크리투스라는 철학자는 만물의 근원은 쪼갤 수 없는 원자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연 현상에만 관심을 가지던 그리스인들이 그러면 그 자연계에서 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잖아요. 자, 이런 자연 현상이나 법칙이 인간 세계에도 어떻게 보면, 인간도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일부니까, 인간 세계에도 이런 현상이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가지게 됐어요. 자, 그래서, 자, 먼저, 네, 지혜로운 자들이란 뜻의 소피스트들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자,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은 진리라고 하는 거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봤던 사람들이죠. 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 상황에 따라서 이제 진리라든지 이런 어떤 진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 상황에 이 맞는 진실이나 진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말을 잘하는 걸 되게 강조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 말하면은 이게 참이 되고 반대로 말을 잘 못해가지고 논설에서 지게 되면 거짓이 되는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자, 네, 논리를 펼쳤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말을 꾸미고 혹은 이렇게 변호하는 것들을 이제 수사 혹은 변론 이렇게 불러요. 네. 오늘날에 누가 하는 일들이죠, 이거? 재판정에서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죠. 네. 소피스들은 당시 유명한 변호사들이었어요. 자, 우리 그리스 하면은 민주주의죠. 그래서 모든 국가 중대사들을 그 민회라는 곳에서 토론을 한 다음에 여기서 투표를 하거나 이렇게 토론을 해가지고 그 다수결의 어떤 의견해가지고 나라 중대사를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어, 그 어떤 자기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펼치려면 그 순간순간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쫄리지 않고 말을 잘해야 되죠. 예. 남들 앞에서 쫄리지 않고 자기 의사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웅변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막 큰 소리로 이제 남들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그런 웅변. 그리고 말을 그럴듯하게 잘 포장하는 수사. 뭐 그리고 변론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게 소피스트다. 자, 그런데 이 소피스트를 비난하면서 자, 이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진리를 이해할 수는 없고 자, 동서고금, 동양, 서양, 그리고 옛날, 지금을 막론하고 현실을 관통하는 진리가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은 소크라테스죠. 절대적 진리의 존재를 주장했죠. 자,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어, 기본적으로 자기 어머니 또 영향도 받았기도 했고, 여러 사람들이랑 계속 대화를 통해 가지고 진리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계속 질문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진리에 추구하는 방법으로 채택을 했죠. 자, 소크라테스가 결국 억울하게 독배를 마시고 죽죠. 자, 그 억울한 스승의 죽음을 목격하고 이 스승의 죽음이 불합리한 거였고 세상에는 없는
스승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고 간 불합리한 현실 말고, 이제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태양같이 밝게 빛나는 이상세계. 자, 무슨 세계? 이데아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제자 누구예요? 플라톤이죠, 그죠? 자, 그리고 플라톤의 또 제자로서, 플라톤이 이데아에 관심이 많았다면, 조금 더 현실 사람들 세계에서도 관심이 많았던, 심지어는 소피스트들의 얘기 일부조차도 받아들여가지고, 여러 학문들을 종합해서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책을 또 많이 썼던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죠. 네. 자, 이런 인물들이 이제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들이었다. 이 정도 좀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 문학 저번에 보다가 이제 말았는데, 원래 그리스 문학이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그 호메로스라는 인물이 있었죠? 호메로스가 썼던, 자, 그리스인들이 트로이를 침략한 그 이야기. 그쵸, 일리아스가 있죠, 일리아스. 일리온이 트로이를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일리아스라고 하면 트로이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네. 자, 그래서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네. 저 일리아스는 그 아킬레우스가 자기 친구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목격하고 이제 슬픔에 빠져가지고 분노하죠 또. 자, 그래서 엄마 테티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자, 그 갑옷과 방패 그리고 정강이 보호대 온갖 장비를 갖춘 다음에 트로이의 왕자 누구랑 싸워요? 헥 헥토르랑 싸우죠. 네. 자, 여기서 누가 이기죠? 아킬레우스가 이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영웅이었던 헥토르를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다리에다가 이렇게 묶은 다음에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막 그 헥토르의 시체를 막 능욕을 했죠. 자, 그거 결국 그러다가 자, 헥토르의 아버지 프리아모스라는 그 트로이의 왕이 밤중에 어떻게 해요? 맞아요. 밤중에 몰래 아킬레우스를 찾아오죠. 그리고서는 아킬레우스한테 자기 아들 시체를 돌려달라 그러죠. 어떻게 하죠? 맞아요. 손에다 키스를 했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의 손에다 키스를 하고 시체를 돌려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아킬레우스가 그 시체를 돌려주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헥토르의 장례식으로 끝이 나는 요 소설이 일리아스였죠. 자, 그리고 결국은 트로이성이 함락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때 그 목마를 만들어가지고 트로이성으로 이제 진입할 꾀를 냈던 사람이 이타카의 현자 오디세우스였죠, 그죠? 오디세우스가 이제 목마를 이용해가지고 트로이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리스가 이겼죠. 그 다음에 그리스 군인들이랑 장군들이랑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이때 오디세우스도 집으로 돌아가는데 다른 군인들이 1, 2년이면 도착할 걸 오디세우스는 10년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천신만고 끝에 어려운 여정을 거쳐가지고 자기 고향 이타카로 도착을 하죠. 그 여정을 그린 소설이 오디세이아죠. 네. 그게 이제 오디세이아에 나와 있어요. 막, 뭐, 거기 뭐,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이렇게 죽게 만드는 세이렌이라든지, 얼굴은 이제 예쁜 여자 얼굴을 하고 있는데, 몸은 이제 뭐, 인어 같이, 예, 지금, 그, 그쵸, 진정한 인어고. 어부들이나 선원들을 노래로 유혹해가지고 바위에 부딪혀서 죽게 만드는 세이렌. 예. 그리고 곳곳에 그 오디세우스를 유혹하는 여러 사람들과 뭐 바다 괴물들, 이런 것들을 헤쳐서 나가는 그 오디세우스의 여정이 담긴 책이 뭐다? 야, 빨리 와. 자, 그리고 호메로스의 이런 책들은 다 굉장히 좀 건조하고 단조롭게 이제 문장으로 쓰여진 그 책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서사시라고 불러요. 이야기책이란 말. 자, 우리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다 뭐였다? 서사시였다. 자, 그런데 이 서사시 너무 좀 뭐랄까 좀 되게 두껍거든요. 저 읽기 싫죠, 그죠? 힘들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마치 그 노래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박자나 리듬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새로운 형태의 시가 등장하는데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서정시죠, 서정시. 네. 서사시는 에픽, 에포스라고 불렸고, 서사시, 서정시는 리릭이라고 불렸던 거고, 자, 여기다 좀 더 나아가서 이 서정시를 혼자서 이제 보통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 서사시 읽어주는 시인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지루하게 읽다가 여기서 좀 발전된 게 좀 리듬을 넣은 서정시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거. 여러 사람들이 함께 서정시를 부르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합창 서정시라고 부르고 이 합창 서정시를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거 뭘까요? 리릭 코러스라고 불러요. 코러스.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합창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코러스. 예. 너희 뭐 요즘에 뭐 연예대상이나 가요대전 이런 것들 연말에 많이 했는데 가수들 노래 부르면 혼자 노래 부르기도 하지만 뒤에서 이제 서 있다가 그 가수들 더 돋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합창하는 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죠. 자,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코러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서사시 이어서 서정시 여기서 뭐로 발전한다? 합창 서정시로 발전하게 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노래만 부르는 것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네, 직접 악기를 연주하거나 혹은 우리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액트 이거 뭐예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위. 자, 행위하다 행동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가 드라라고 했죠?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물을 뜻하는 그리스어가 마라고 했죠. 드라와 마의 합성어 뭐예요? 드라마라는 게 등장을 하죠. 그죠? 자, 서사시, 서정시, 합창 서정시에서 이제 뭐로 발전하게 된다? 드라마로 발전하게 됩니다. 드라마는 우리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 두 갈래로 나누자면 슬픈 거랑 기쁜 게 있죠. 자, 슬픈 드라마를 뭐라고 불러요? 그쵸. 새드 엔딩. 그걸 뭐라고 불러요? 비극이라고 부르죠. 우리 찰리 채플린 재미난 거 희극이라고 부르죠. 그죠? 비극과 희극 뭐가 먼저 태어났을까요? 비극이 먼저 태어나요. 자, 기원전 534년에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3월, 4월이 되면은 포도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는 취지로, 자, 우리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를 기리는 아테네에서 축제를 했어요. 무슨 축제 했다고요? 디오니소스 축제를 했다. 디오니소스 혹시 라틴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피로회복제. 콜라보 피로회복제는? 네 글자. 세 글자. 피로회복제 세 글자. 비타민 말고, 한약, 피로회복제. 바카스라고 들어봤어요? 무슨 또 자, 아무튼 그 디오니소스 그러니까 바카스를 기리는 축제를 이제 그리스에서 했는데 자, 그때 그 이 축제를 하면서 사람들을 더 기쁘게 만들어 가지고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당시 귀족이나 왕도 아니면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추대된 독재자가 있었어요. 이거를 참주라고 불렀거든요. 그리스어에서는. 우리 저 솔론의 금권정 다음에 참주정을 이끌었던 이 사람 페이 페이시스트라토스라는 인물이 있었죠. 이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이 자기가 더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획기적인 걸 기획해가지고 좀 이런 민심을 좀 얻으려고 하나 이벤트를 개최해요. 자, 그게 합창 서정시에서 더 발전한 드라마. 그 중에서도 슬픈 것들을 노래한 비극이었어. 자, 비극 경연에서는 보통 이 경연을 마치고 나서 그 염소를 태워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자, 이 염소를 뜻하는 저 그리스어가 트라고스예요. 염소를 뜻하는 그리스어 뭐라고요? 트라고스. 그리고 아오이디아. 이거는 노래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트라보스랑 아오이디아를 합성해서 트라고이디아. 네, 이게 이제 비극이라고 불리는 장르의 시작이고, 그 트라고디아에서, 자, 영어, 무슨, 어떤 단어가 생겼다? 이거 뭐예요? 트레지디. 네. 자, 트레지디에서 그 앞에 트라보스는 뭘 상징한다고요? 염소예요, 염소. 예. 염소를 제물로 바치는 경연, 연극. 자, 요게 이제 슬픈 경연, 비극의 이제 시작입니다. 자, 처음에, 여기 지금 이 써있진 않은데 한 명만 좀 쓰세요. 테스피스라는 사람이 이 비극 경연에 처음 등장을 했어요. 자, 여러 경쟁자들이 있었는데, 다른 경쟁자들은 당시에 다 합창서 정시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 불러서 같이 때로 서정시를 같이 이렇게 떼창하게 하는 그런 합창 서정시를 했는데 이 테스피스라는 사람은 그 합창 서정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굉장히 신박한 요소를 보여요. 자, 이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때로 노래를 하면 그 노래 가사가 있잖아요. 그 노래 가사말에 대응을 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배우가 얘기를 해버렸네요. 그 배우가 얘기를 하면 네, 이제 합창단이 이제 노래를 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주고받는 형태로 이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테스피스라는 사람은 그게 배우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끌어들인 사람이에요. 이 배우는 그리스어로 휘포크리테스라고 불렸는데 자, 당시 이제 굉장히 좀 특이했어요. 높은 굽을 신은 하이힐 같은 것들을 신고 그리고 되게 특이한 옷을 입고 깡총깡총 막 뛰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당시 그냥 책이나 읽어주고 사람들 앞에서 그 서사시죠. 그리고 아니면 노래나 부르는 정도의 연극을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배우라는 존재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합창단이랑 대화하듯이 노래를 부르고 막 깡총깡총 뛰어다니고 튀는 옷을 입으니까 이게 어땠을까요? 대중들의 굉장히 이목을 끌었겠죠. 자, 그래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게 됐고 첫 비극 경연 대회에서 누가 1등을 했다? 이 테스피스가 1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 이 테스피스에게 열광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우라는 요소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 비극을 꾸며 나간다. 자, 그 이후에 아이스킬로스라는 사람은 자, 배우를 한 명을 더 써요. 자, 이제 합창단 그리고 배우 하나 요런 구조였는데 배우를 한 명에서 몇 명을 썼다고요? 두 명을 쓰게 된 거예요. 자, 아이스킬로스는 배우를 몇 명 썼다고요? 두 명을 쓰게 돼요. 자, 두 명을 쓰게 되면서, 자, 배우들이 두 명이서 서로 치고받고, 막 얘기를 하고, 싸우기도 하고, 희희낙낙 대화를 하기도 하는. 자, 요런 식으로 배우 두 명. 그리고 소포클레스라는 비극 작가는, 자, 배우를 한 명을 더 써요. 자, 배우 두 명이 기본적으로 주인공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중재자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배우 두 명의 싸움이라든지 이야기를 더 원활하게 매끄럽게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했죠. 자, 에우리피데스는 더 나아가서 이 그 연극에 이제 특수 장치를 쓰기 시작을 해요. 자, 특수 장치를 쓰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가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뭐 제우스라든지 그리스 신들이 등장할 때 어떤 요소를 도입하냐면 사람 옷에다가 끈을 매달아 가지고 네, 포크레인 같은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거중기죠. 이렇게 사람이 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 연출을 한 거예요. 그죠? 거중기 같은 연출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게 되고 역시 비극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다. 자, 그래서 점점 오늘날 우리 지금 TV 켜만 볼 수 있는 드라마의 어떤 그런 장치라든지 이런 효과, 네,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돼서 나아가기 시작을 한다. 자,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이, 그 배우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라든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에피스테메. 이게 그리스어고, 자, 배우들이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그랬죠, 대사를. 여기서 유래한 영어 단어가 에피소드라고 들어봤어요? 어, 에피소드. 네. 배우들이 주고받는 그 이야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네, 에피소드라고 부른다. 자, 배우들이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전개하면 합창단은 이제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 같이 합창을 해요. 뭐 요걸 스타시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자,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 합창단들이 그 자리하는 위치가 있어요. 자, 배우들이 무대에서 이렇게 있으면, 자, 배우가 여기 있고요. 배우고. 관객들이 있겠죠? 배우, 그럼 합창단은 어디 있었을까요? 배우 뒤에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배우와 관객 사이에 위치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관객 숫자보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가면은 원형극장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관객석이 계단으로 이렇게 높이 돼 있거든요. 볼 수가 있죠. 요 가운데 이제 합창단이 위치하는데 요 가운데 배우와 관객 사이에 요 가운데 자리를 자 이렇게 불렀어요. 네. 이걸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거 영어로 스펠하면 KH가 아니라 C가 되죠. 자, 오르케스트라. 자, 이게 배우와 관객 사이에 위치한 그 공간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는데 여기 합창단들이 계속 위치하고 요즘에는 합창뿐만 아니라 모두 해요. 악기를 연주하죠. 예. 그 관현악단, 합창단이 위치하는 곳이 이 오케스트라라고 불렸다. 예. 그리고 이제 비극 대회 연기가 끝나면은 최종적으로 뭘 하냐면 아까 우리 비극 대회에서 뭘 태운다 그랬어요. 염소를 태운다 그랬죠. 예. 염소를 태워서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너희 항상 바른 생활해요? 가끔 거짓말도 하고 가끔 잘못된 행동들도 하죠. 그죠? 자, 근데 비극 가끔이 아니라 자주 하기도 할 수도 있는데 너희들 다 착하잖아요. 자, 선생님 봐봐. 자, 아무튼 이 슬픈 비극 연기의 끝에 사실 그 비극의 내용들은 대부분 사람들한테 그 공감을 할 수가 있고 감동을 주는 그리고 사람들이 평소에 잘못한 것들을 좀 뉘우치게 만드는 교훈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자, 이 비극의 끝에는 꼭 염소를 태웠어요. 자, 사람들이 염소를 태우는 이유는 자, 자기 몸을 태울 수는 없잖아요. 자기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자기 대신해가지고 뭔가 귀하면서도 그 자기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취지에서 어떤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너희 그 죄를 용서받는 거를 속죄라고 하죠. 들어봤어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자기 대신에 그 염소를 태워서 속죄받는 거를 대속이라고 불러요.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속. 그 대속의 제물로서 쓰인 염소. 그 염소를 태우는 의식을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죄로 물들었던 자기를 씻어내는 과정이라 그래서 자, 이거를 정화라고 불렀어요. 예. 대속 혹은 정화. 깨끗이 씻어낸다. purify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를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카타르시스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카타르시스. 자, 여기서 그동안 자기의 반성이 잘못된 거나 이런 것들을 뉘우치면서 이제 뭐 흐느끼기도 하고 자, 감정이 이제 최고조로 오르는 그런 것들이죠. 염소의 마지막 태우는 것들을 보고. 자, 여러 비극과 희극 내용들이 있는데, 어, 보세요. 1년에 비극이 12편씩 공연이 됐다 그래요. 그 3일이 공연이 됐는데, 그러니까 비극 작가들이 자기 줄거리나 자기가 쓴 것들을 제출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선별된 거 1, 2, 3등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은 1등, 2등, 3등 한 작가들이 하루씩 맡아요. 그래서 자기 비극을 3편을 공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 혹시 저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뭐 뭐 여기 허리 위쪽으로는 사람인데 몸 아래는 뭐 말이라던가 네. 그리고 또 조금 그리스 로마 신화 열심히 본 사람들은 혹시 봤을지 모르겠는데 뭐 염소의 머리를 하고
사람의 몸을 한 뭐 사티로스 이런 것들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예. 반인 반수라고 하는데, 자, 당시 그 비극 작가들은 세 편의 자기 비극 비극 작품 이거를 먼저 공연을 하고 아침에, 그리고 뒤에 한 편을 사티로스가 등장하는 사티로스 극을 그 제출해서 저기 비극 공연에 썼다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한 작가가 하루에 비극 세 편, 사티로스 극 한 편 해가지고 네 편을 이제 출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등 한 사람이 그 다음날, 3등 한 사람이 그 다음날 해가지고 4, 3, 12. 1년에 디오니소스 축제할 때 12개씩 그 발표를 했다 그래, 작품을. 자, 이게 거의 200년 동안 지속이 됐다고 하니까, 만약에 200년 동안 12편씩 계속 배출이 됐으면은 비극 작품이 지금 몇 개 남아 있어야 돼? 2,400개가 남아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2,400개는 남아 있지는 않고, 지금은 한 33편 정도가 남아 있다 그래. 그 33편 중에서 이 아이스킬로스라는 사람의 작품이 18편,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의 작품이 12편, 에우리피데스라는 사람 작품이 3편 정도 남아있다 그래. 네. 자, 뭐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먼저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오이디푸스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오이디푸스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 너희 신성동맹 게이 부대 퇴배 기억나요? 퇴배? 퇴배 기억나요? 자, 그 퇴배에 라이오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누구? 라이오스. 그 라이오스 왕의 부인은 이오카스테였어요. 자, 봐봐, 선생님 봐봐. 자,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나요. 자, 그 아들이 태어난 다음에, 자, 이제 라이오스 왕이 이 아들이 나중에 장차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궁금해가지고, 자, 델포의 신전에 신탁을 받으러 갔어요. 자, 그런데, 네, 이렇게, 맞아요. 굉장히 끔찍한 신탁을 받아온 거예요. 이 낳은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를 죽이고, 네, 그쵸, 어머니랑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왕자를 차지한다는. 자, 이거 어때요? 너무, 그쵸,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죠? 자, 너무 끔찍한 신탁을 받아서 이 라이오스가, 자, 자기 그 신하한테 이 아이를 죽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네, 그 신하가 갓난아기를 받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너희 만약에 왕한테 그런 명령 받았으면 갓난아기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못 죽이면 자기가 죽는데,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를 죽인다는 거 쉽지 않죠? 자, 그래서 마음이 약해진 그 신하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냐면, 발 뒤꿈치에다가 구멍을 뽕 뚫어가지고, 뼈가 약하니까. 자, 요거를 이제 밧줄로 발 뒤꿈치를 이렇게 묶은 다음에 그거를 나무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죠. 자, 그러니까 이 발이 이렇게 밧줄에 묶이니까 피가 안 통하니까 발이 어떻게 됐을까요? 퉁퉁 부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아기가 막 앙앙 울면서 부어 있는 상태로 있었는데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아기는. 근데 태배의 양치기 하나가 그 아기를 발견해요. 그리고는 얼른 그걸 끈을 풀어준 다음에 봤더니 아기가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는 그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자, 발이 부었다 그랬죠? 부은 발을 뜻하는 그리스어 오이디푸스라고 이름을 정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오이디푸스는 양치기 손에서 커서 자라다가 우연히 테베 옆에 있는 코린토스라는 그 도시국가로 가게 돼요. 자, 코린토스 왕이랑 왕비는 마침 그 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코린토스 왕의 눈에 띈 그 오이디푸스가 아주 싹싹하게 말도 잘하고 아주 좀 뭐랄까 늠름하고 잘생긴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린토스 왕이 자, 그 오이디푸스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요. 자, 오이디푸스는
자기가, 예, 이제, 자기 친아버지가 코린토스 왕이랑 자기 친엄마가 코린토스 그 왕비인 줄 알고 자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소문이 들려와요. 이웃나라 테베에, 예, 그 테베 성문을 스핑크스란 괴물이 지킨다는 거예요. 자, 스핑크스는 여자 얼굴에다가 사자 몸뚱아리를 한 괴물이었어요. 자, 맞아요. 자, 봐봐. 근데 사람들이 그 테베를 방문할 때마다 스핑크스가 그 테베 성문 앞에 있는 절벽 위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방문객들한테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수께끼를 맞추면 그 맞추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면은 그다 잡아먹어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 악명 높은 그 스핑크스 때문에 테베가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자, 이 소식을 들은 오이디푸스가 그 스핑크스를 제거하러 테베로 간단 말이에요. 자, 가던 도중에 마차를 타고 가는데 테베 쪽에서 막 그 마차를 타고 험악하게 달려오는 웬 일행이랑 마주쳐요. 자, 그래서 남자들끼리 왜 그냥 뭐 요즘에도 너희 교통사고 난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접촉사고 같은 거? 남자 어른들끼리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욕부터 하죠. 그죠? 맞아요. 자, 그런 식으로 서로 시비 걸고 싸웠단 말이에요. 자, 시비 걸고 싸우는데, 자, 이거를, 자, 젊은 오이디푸스가 분을 못 이기고 상대편 마차에서 내린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자, 죽여버리고 이 오이디푸스가 테베로 가게 돼요. 자, 테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스핑크스가 또 있었고 수수께끼를 냈죠. 어떻게 냈죠? 맞아. 아침에는 네 발로 걷고, 낮에는 두 발로 걷고, 저녁에 세 발로 걷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이게 뭐였죠? 정답이? 사람이었죠. 그쵸? 어렸을 때는 깐난하게 기어다니고, 그 젊을 때는 두 발로 걸어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왜 세 발이에요? 지팡이 때문에 세 발이 됩니다. 자, 이 수수께끼를 풀자마자 스핑크스는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죠. 그 나쁜 괴물이. 그리고 오이디푸스는 마침내 테베로 들어갔어요. 자, 테베로 들어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오이디푸스를 영웅으로 떠받들었단 말이에요. 당시 마침 테베의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테베 사람들의 추대로 테베의 뭐가 됐어요? 왕이 됐죠. 자, 테베의 왕이 되고 자기 남편이 죽어가지고 지금 과부가 된 테베의 왕비 이오카스테랑 어떻게 하죠? 결혼을 하게 되죠. 그죠?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아이도 무려 넷이나 낳고 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태베에 전염병이 돌아요. 그리고 가뭄과 홍수가 막 연거푸 도는 거예요. 자, 태베가 망해가고 있어. 자, 델포에 가서 이제 신탁을 받아봤어요. 자, 그랬더니 지금 태베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은 태베는 앞으로도 망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과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굴까? 자, 온갖 수소문을 하고 찾아봐도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장님이면서 예언자였던 테이데시아스라는 사람을 막 불러다가 물었어요. 자, 누가 지금 잘못을 저질렀는가? 자, 그런데 그 테이데시아스라는 사람도 결국 오이디푸스에게 그 사람은 오이디푸스가 범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너무 충격적인 얘기 듣고 왕이었기 때문에 대답을 회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이디푸스가 그 장님 예언자한테 소위 말해서 너희 긁는다란 표현 알아요? 그렇죠. 그 장님 예언자 자존심 상하는 긁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그 예언자가 순간 진짜 긁혔죠. 너야 너 새끼야. 그러면서 네가 나쁜 놈이라고 네가. 자,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또 긁혔죠. 나라고? 자, 서로 긁고 긁다가 자, 그때 마침 그 비극에 오이디푸스가 자, 테베로 돌아올 때 마차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다툼이 있었고 그때 사람 죽인 거를 목격한 사람이 있었죠. 자,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오이디푸스가 죽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또 소환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오이디푸스를 밧줄에서 풀어줬던 뭐 테베의 양치기. 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 등장해가지고 오이디푸스가 자기 아버지 라이오스를 죽이고 자, 그쵸. 자, 이 얘기가 다 나오기도 전에 엄마 이오카스테가 사람들한테 그만하라. 자, 이미 얼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짐작이 된 그 이오카스테가 자, 사람들한테 그만하라고 한 다음에 입을 막았고 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목을 매서 스스로 목숨을 끊죠. 자, 모든 걸 알게 된 오이디푸스 어떻게 됐을까요? 충격을 받았겠죠. 자, 그래서 엄마 여기 머리 뒤를 이오카스테 머리를 장식하고 있던 황금 비녀. 자, 이거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눈을 찌르죠. 자, 이게 오이디푸스라는 비극의 클라이맥스, 그러니까 절정의 시기. 자, 오이디푸스는 그동안 자기가 본 것들, 자기가 행동했던 것들을 뉘우친다는 그 정화의 의식으로 자, 이거를 감추려고는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벌을 준 거죠. 그쵸? 자,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오이디푸스는 결국 눈을 잃고 테베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방랑자 신사가 돼버리죠. 자, 이게 오이디푸스 비극의 이제 거의 보통 끝인데, 선생님 봐봐요. 이 오이디푸스가 모든 잘못을 깨닫고 자기 눈을 찌르는 그 순간, 자, 사람들이 이제 평소에 느끼는 그런 어떤 감정이 격하게 차오르게 되죠. 네. 그러면서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들을 느끼겠죠? 자, 이런 것들을 카타르시스라고 불러요. 자, 요런 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너희 나중에 커가지고 대학로 가서 연극 가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많은 영화들이 다 패러디 돼가지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알아두세요. 자, 한 가지만 뭐 더 얘기를 해볼까요? 자, 요게 아무튼 비극에 대한 대표적인 얘기고, 자, 아리스토파네스. 이 사람은 희극 작가였어요. 자, 희극은 잘 봐봐. 선생님 저번 시간 잠깐 얘기했는데, 자, 꼬메랑 아오이디아의 합성어라 그랬죠. 꼬메. 코메와 아오이디아. 아오이디아는 뭐라 그랬죠? 노래한다라는 거였죠. 꼬메는 뭐라 그랬어요? 중심이 아니라 외곽. 그치. 세 글자, 어려운 말 쓰네. 외곽이라고 하고, 세 글자는 뭐라 그래요? 변, 변두리. 시골을 뜻한다 그랬죠? 자, 변두리, 시골의 노래라는 뜻인데, 왜 변두리나 시골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누굴 피해서? 왕이나 귀족이나 권력자들을 보통은 비아냥거리고 풍자하고 이렇게 까는 노래, 디스하는 노래, 그 노래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중심부에서는 얘기를 못하고 이런 변두리 같은 데서 소위 말하는 왜 인싸 아싸 하잖아요. 아싸들의 노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코미디예요. 예. 자, 이 아리스토파네스는 당시 유명한 정치인, 그리스의 귀족, 철학자, 대표적으로 유명했던 이 사람, 이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철학자 누굴까요? 소크라테스도 아주 날을 세워가지고 직접 실명을 거론하면서 막 까고 비난했단 말이에요. 자, 이 구름이라는 그 희극이 굉장히 유명한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 구름이라는 소설에 처음에 누가 나오냐면 아들과 아버지가 나와요. 자, 아들의 이름은 페이디피데스. 아버지 이름은 스트랩시아데스. 자, 아들의 이름 페이디페스는 무슨 뜻이냐면 말을 좋아하는 사람, 말을 사랑하는 사람. 말 이거 이제 히잉 타는 말. 예. 페이디피데스는 말 타고 경주하는 거에 미쳐 있는 아들이었어. 예, 그쵸, 경마. 자, 근데 그 페이디피데스 집에는 돈도 많지가 않았어요. 돈도 별로 없었는데 이 아들이 말경주에 미쳐가지고 막 빚을 내가면서 무리하게 시장에서 말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집에 돈이 남아있을 리가
없고 빚이 엄청 많았겠죠. 그래서 아버지 그 스텝시아데스가 자, 어떻게든 그 아들이 좀 말경주 좀 이제 안 하고 정신 좀 차리게끔 그 할까 생각을 했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계속 얘기를 해도 계속 그 몰래 몰래 나가가지고 말을 빚져서 사온 거다거나 막 이렇게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아들이 이제 빚을 많이 졌다 그랬죠? 그 빚쟁이들이 페이디피데스가 사는 집으로 찾아와서 막 돈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다 못한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저 빚을 갚고 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좋은 방법이 있었어요.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엄청난 빚을 갚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어, 그렇죠. 외갓댁 돈을 가져갔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어? 좋은 방법이다, 그것도. 자, 그리스는 민주주의였죠. 선생님 봐봐. 그리스는 무슨 주의? 민주주의겠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들이나 이런 것들 다 재판을 하고, 자, 투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 중대사를 결정했죠.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알아낸 방법이 그 아들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랑 소송을 하는 거예요. 어, 자, 우리 아들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제 소송을 걸어가지고, 어, 자, 요런 식으로, 네. 근데 보통은 지금 아들이 분명히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않아도 되게끔 소송 결과가 나올 일은 거의 없죠. 자, 근데도 가능성이 있었어요. 왜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불법으로 빌려서 뭐 사채다 뭐 그런 것도 좋은 추측인데 아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견이 맞게끔 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맞아요. 그 소피스트들이 사람들 앞에서 웅변하거나 변호사들이 하는 일들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잘만 사거나 혹은 자기가 자기를 잘 변호하면 요리조리 말을 굴려가지고 그 소송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을 잘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그 말싸움에서 이기는 기술을 알려주는 그 수사학을 가르쳐주는 학원에 보낸단 말이에요. 자, 그 학원에 갔는데 여러 소피스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아리스토파네스라는 희극 작가가 제일 유명한 소피스트로 꼽았던 사람이 누구였다? 소크라테스였어. 자,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선생님이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라 그랬나요? 소피스트들은 상대적인 진리를 얘기했고 소크라테스는 이걸 비난하면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이 아리스토파네스는 아무튼 말 좀 번지르르게 하고 철학자 같은 사람들을 다 싫어했고 그 소크라테스를 소피스트들 대표로 그냥 딱 찍어서 그 자기 작품에서 써낸 거예요. 자,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그 소크라테스 말 잘하는 소크라테스한테 그 아들이 그 말 잘하는 방법을 배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아무튼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그 유명한 소피스트인 소크라테스한테 잘 배웠지? 우리 이제 소송에서 이길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아들이 방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땡까고. 자,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너 일로 나와봐. 얘기 좀 하자. 싫은데요? 자, 얘기 좀 하자고. 싫다니까요? 예, 아니, 이 자식이? 하고 늙은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려고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 아들이? 자, 아들이 그걸 딱 막은 다음에 아버지를 밀쳐서 이제 아버지를 때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때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얘가 뭐라 그랬을까, 아들이? 자, 그러면은 아버지는 아들을 때려도 되나요? 자, 아버지 몸은 중요하고 내 몸은 안 중요한가요? 자, 이런 식으로 말꼬리를 잡으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패륜적인 행동을 한 거를 자기 그 변론술 있죠? 이런 걸로 계속 말꼬리 잡기 하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복장이 터졌겠죠? 네. 자, 그런데 이 공연, 지금 이 희극 공연을 소크라테스가 직접 보고 있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땠을까요, 기분이?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비아냥거리거나 풍자하는 어떤 이런 연극을 희극이라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여기 배우가 있고 아까 합창단이 있는 위치를 오케스트라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그럼 관객들이 위치한 위치는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게 뭐죠? 테아트론이죠? 여기서 지금 극장의 어원, 극장을 뭐라고 불러요? 시어터라고 부르죠? 그죠? 관객들이 앉는 자리, 테아트론에서 극장을 뜻하는 무슨 언어가 유래했다? 시어터, 라는 말이 유래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역사 책에는 유명한 사람, 헤로도토스가 있어요. 자, 헤로도토스는 우리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마라톤과 그리고 테르모필라이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이걸 막아내죠. 자, 이 전쟁 무슨 전쟁이에요? 페, 페르시아 전쟁이죠. 그죠?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전쟁을 묘사한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책 이름이 뭐예요? 그대로 역사예요. 히스토리아. 자, 이 히스토리아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의 헤로도토스,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역시 책 이름이 마찬가지로 역사예요. 자, 이 사람은 투키디데스예요. 당시 아테네가 잘 나가니까 스파르타가 여기 도전장을 내밀었죠. 그렇게 해서 벌어진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있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다룬 투키디데스의 역사. 자, 우리 그리스 하면 건축물, 아테나 여신을 이제 이렇게 모시는 신전, 황금 비율로 유명한 파르,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그리고 의학에 있어서는 히포크라테스. 여기 나중에 의사 될 사람도 있겠죠? 자, 의사들, 이제 그리스의 유명한 의사였던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이제 다 하고 의대 입학하고 졸업하고 하죠. 자, 그리스의 종교는 뭐였어요? 제우스를 비롯해서 여러 신들을 믿는 다신교였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